최근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면서 빅테크 금융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시가총액이 국내 4대 금융지주를 앞질렀습니다. 카카오금융의 몸값만 53조 원, 2021년 플랫폼 경제 시대를 이끌 IT 고급 인력들은 이제 금융사가 아닌 빅테크와 핀테크에서 그들의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전통 시중은행들은 10년 뒤에도 지금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대한금융신문 제14회 핀테크 포럼에서는 시중은행의 디지털 금융 전문가 5분을 모시고 현장의 고민과 도전, 그리고 그 속에서 은행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핀테크 유니콘 기업 토스가 지난 10월 7일 제3인터넷은행 토스뱅크를 공식 출범했는데요. 핀테크와 빅테크의 거침없는 금융산업 진출은 이제 전통 시중은행의 전유물이었던 뱅킹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들의 파급력은 우리 예측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전통은행을 흔들고 있는데요. 시중은행들은 현 시점에서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있나요? 미래 금융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과거의 10년의 변화보다 향후의 1년의 변화가 규모나 속도 면에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코로나가 디지털의 대중화를 견인하면서 매일같이 혁신적인 상품과 디지털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변의 시대에서 속도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금융상품의 대면과 비대면 판매의 비중을 살펴보면 비대면을 통한 상품 가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비중 변화 역시 급격하게 비대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면을 통한 영업 활동이 축소되고 있고 대면과 비대면을 넘나드는 고객의 금융 경험이 일상화된 현 시점에서 우리은행은 변화하는 고객의 금융 활동과 고객 경험에 맞춰 영업 환경, 영업 방식, 각종 시스템, 기업 문화 전반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IT 기업이 금융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제 기존 은행들과의 경쟁은 물론이고 새로운 플레이어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미션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저희 송금이나 결제나 페이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빅테크, 핀테크들이 기존의 전통 은행들이 제공하던 그런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삶의 일부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중은행과 다르게 단순한 상품 라인업이라든지 프로세스, 그리고 이거를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손님들에게 쌓여가면서 은행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산업은 MZ세대의 부상, 코로나 확산 등 외생 변수의 확대, 플랫폼 경쟁력을 갖춘 빅테크 기업의 금융 분야로의 진출, 이런 어떤 변수로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가 급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이제 이런 시중은행들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어떻게 기존 금융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또 디지털화할까? 두 번째는 어떻게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낼까?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인 MZ세대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이런 큰 변화에 직면한 시중은행들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은행법, 각종 금융업법의 규제로 디지털 혁신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금융 혁신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금융 부자로 진출을 유도하는 등 차별적인 지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금융위원장님께서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빅테크, 핀테크, 인터넷 전문 은행들과의 상생을 위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금융산업의 미래에 커다란 의미와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분의 말씀처럼 철옹성 같았던 뱅킹 영역에 핀테크, 빅테크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면서 시중은행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디지털 금융은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각 시중은행들은 어떤 큰 방향성을 가지고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저희는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2030년에 금융의 모습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이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공모전을 진행했더니 안면 인식만으로 신분증 없이 금융 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모습, 또 오프라인 영업점이 모두 사라지는 모습들을 상상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를 좀 진행해보고 있는데요. 미래 금융 환경 하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만한 많은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디지로그 브랜치인데요. 현재 디지로그 브랜치는 4개 점포가 있고 이 안에서는 AI 은행원을 만날 수 있다든지 또 직원이 실제로는 본점에서 있고 실제 영업점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화상 상담을 통해서 대면한 것과 동일한 방식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 또 거래와 상담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단순 거래를 하는 고객과 좀 더 심화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을 나눠서 이제 상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금융은 단계별로 고객의 일상과 함께하는 초개인화된 생활금융 서비스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즉, 금융과 비금융 영역이 없는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게 엔드 이미지입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스타뱅킹의 경우에는 개인화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또 리브의 경우에는 Z세대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춘 플랫폼으로 선택받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고객님께서 필요로 하는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외부 어떤 제휴와 협업을 통해서 개방성과 확장성을 계속 담아갈 예정입니다. 당행의 방향성은 손님과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뱅킹 앱의 모습을 그려본다고 하면 나에게 제일 쉽고 편하고 빠른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에 맞는 앱을 구축한 것을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조직을 보면 이런 손님들의 그 트렌드를 빨리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플랫폼 조직을 도입하고 있고, 이 플랫폼 조직은 기존의 기술적인 부분과 영업적인 부분이 한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손님들의 그런 요구를 애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은행의 디지털 금융의 방향은 사용자인 고객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금융입니다. 이에 다음 달에 오픈할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대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사적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활동을 제한하는 등 고객 관점에서 금융 경험이 재정립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은행도 기존 금융 영역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은행이 모든 영역에서 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 기업과 제휴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은행들은 이미 다 하고 계시는 일들인데 저희는 이제 이번에 저는 가상자산 쪽에서 커스터디사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분 출자는 농협은행은 이번이 거의 최초였었는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회사들하고 더 협업을 해서 어떤 특정 기업과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내년에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 은행들이 위협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 시스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야 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빅테크나 핀테크보다도 전통은행들은 더 높고 또 단단한 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들 분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가장 큰 벽은 무엇이었으며 또 그 벽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행의 디지털 부분의 한계는 크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중은행들은 은행법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새로운 영역으로 서비스 확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빅테크나 핀테크는 기존의 생활 서비스, 또 엄청난 디지털 데이터, 그리고 강력한 플랫폼의 어떤 경쟁력으로서 금융 비즈니스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가며 사실상 규제 차익을 누려왔습니다. 성자 독식의 플랫폼 시장에서 금융 규제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빅테크 기업들과의 디지털 경쟁은 기존 은행들에게는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사투였다고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시중은행은 정통적으로 영업점을 중심으로 예대 마진 수익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조직이나 인프라, 제도, 프로세스 등 전체적인 구도가 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 시에도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의 영향도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오랜 기간 자리 잡은 대면 채널 업무 방식과 인프라 환경, 개발 방식이 단기간에 변화를 요구받고 있었기 때문에 태생부터 비대면 중심인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빅테크 기업 대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에게 배움과 어떤 가르침의 소중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부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전통은행에 적용된 엄격한 규제 환경이라는 외부적인 요인과 기존의 레거시라고 할 수 있는 제도, 문화, 영업 방식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려는 게 내부적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핀테크 육성, 또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빅테크라든지 핀테크 기업들은 각종 규제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은 반면에 전통은행들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날로그에 보다 익숙한 기존의 우리 행태를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마인드 전환 또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적으로는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 규제가 가장 큰 벽이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감독 규제뿐만 아니라 전통 은행들은 수십 년 동안 이제 감독 규제를 받으면서 약간 암묵적으로 학습된 자기 자체들의 그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벽이 될 것 같고, 또한 시중 은행에 대해서는 그 시중의 인식이 약간 공공재적인 시중의 인식들이 있는데, 오히려 인터넷 전문 은행이나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견인데요. 은행은 좀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예산 수립부터 기획, 설계, 구축 등의 단계를 거치며 준비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게 현실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고요. 이렇게 만든 벽은 단순한 조직이나 프로세스 등이 아닌 현재까지 은행을 만들어 온 밸류 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와 은행도 혁신을 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원호 팀장 의견하고 좀 비슷한데요. 저희도 기존 전산 개발 절차에 따라서 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험도 하면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은행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